예를 들어 학교는 어땠어? 이런 막연하고 모호한데 범위는 넓은 질문들이 결국에는 최악이죠. 좋았어? 싫었어? 이 둘 중에 하나이고 네. 왜 싫었어? 왜 좋았어? 하면 아이들은 그냥 이러고 여기서 대화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게 좋고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인데 어떻게 하실 수 있냐 하면 일단은 영어 독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모국어 독서를 말씀을 드리고 모국어 독서조차도 힘들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대치동 헤더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15년 차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또 대치동 헤더쌤이라는 채널에서 학부모님 그리고 현장에서 영어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한 컨텐츠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대치동에서 10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보면 영어를 넘어서 학습력이 얘네들은 정말 뛰어나다 싶은 아이들을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아이들의 특징과 부모님들의 그런 공통점을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근데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대치동에도 사실 거주지가 대치동이어서 아이들을 학원을 대치동에 보낼 수밖에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대치동에 이런 로드맵이 있더라 해서 그 로드맵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정말 흔치 않지만 교육관이 뚜렷하시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주관이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그런 영특한 친구들을 기르시는 학부모님도 되게 간혹 있으신데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 특징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잡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는 일관성입니다. 그 일관성이라는 말이 생활적인 부분도 그렇고 학습적인 부분도 그러는데요. 생활적인 부분에서 뭐 학교, 학원, 숙제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뭐 어떤 핑계가 있거나 어떤 일이 생겨서 이때는 해도 된다 혹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당연히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이런 일관성이 있게 지도해 주셨던 것들이 가장 컸고요. 예를 들자면 학교도 요새는 체험학습 많이 내시고 휴가들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없었어요. 상위권 친구들은. 두 번째는 대화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대화는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 필터링을 하게 돼요. 이런 대화는 아이들과 할 수 있다. 이런 대화는 아이들과 할 수 없다. 혹은 아이들과 일상적인 대화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런데 대치동에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주관이 확실하시고 또 아이들의 성적도 높은 친구들을 보면 어떤 대화도 충분히 늘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정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교육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거예요. 일단은 그 대화가 많다는 것이 저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치동에서도 맞벌이 하시는 부부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자유로우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꼭 대화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먹었어, 친구들이랑 뭐 했어, 이 정도에서 멈추거든요. 그런 일상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뭐 최근에 미국에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됐고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대.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대화만 던져주셔도 아이들과 충분히 이 시야가 넓혀지는 경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냥 느꼈던 것은 그냥 아주 작은 건데요. 그냥 배달 음식 같은 것보다도 그냥 일단 진짜 다 손수해서 같이 먹이고 같이 대화하고 어떻게든 무조건 뭐 만약에 이게 평일 시간이 안 되면 무조건 주말은 다른 약속 안 잡으시고 무조건 주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그런데 대치동 친구들이라고 해서 뭐 책이 엄청 좋아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친구들도 주변 친구들처럼 뭐 아이돌도 좋아하고 남자친구들은 게임도 조금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독서의 양 자체가 이미 너무나 이거 독서는 해야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미 초등 때
워낙 많이 쌓여 있고 책 읽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독서량이 나중에는 책을 읽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하는 그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으면 이제 어떤 글이 어떤 목적이 뭐고 의도는 무엇인고 이런 글을 파악하는 힘이 이미 많이 자란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든 책 읽는 시간이야 하면은 딱 하던 거 멈추고 책을 바로 읽는다든지 책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책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이 높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혹시 이건 그냥 이렇게 여쭤보는 거. 네.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있나요? 스마트폰으로 예시를 들자면 초등 때까지 스마트폰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없으세요? 네, 중등 되고 나서 그것도 이제 시간 제한이 무조건 있죠. 실제로 초등 구간에는 모든 친구들을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 있는 친구들을 못 봤습니다. 칠세고시라는 것이 사실 반짝 아이들 실력 확 올려서 그 학원에 붙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지속하느냐, 그리고 아이가 이걸 정말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많이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학원에 꼭 붙여야겠다, 맹목적으로 너무 돼버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독서량이 되고 영어의 영역별로의 농출을 조금씩 시켜만 주셔도 초등 기간 동안 충분히 영어의 아웃풋을 낼 수 있거든요. 그때 너무 과열돼서 이때 아니면 안 돼,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정말 반대입니다. 아이의 사고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영어 질문을 네.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지도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먼저 가장 말씀드리는 거는 부담감을 내려놓으라인데요. 대화를 하다가 질문 안 했던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뭐 4권에서 5권 읽는다 하면 1권 정도만 대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을 다 질문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뭐 일주일에 1권, 뭐 혹은 한 달에 1권 정도는 책을 꺼내서 같이 대화해 주신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있다면 나쁜 질문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예를 들어 학교는 어땠어? 이런 막연하고 모호한데 범위는 넓은 질문들이 결국에는 최악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았어? 싫었어? 이 둘 중에 하나이고 네. 그러면 꼬리를 묻는 질문, 왜 싫었어? 왜 좋았어? 하면 아이들은 그냥 이러고 여기서 대화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게 좋고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인데 어떻게 하실 수 있냐 하면 이 책에서 좋았던 점 2가지만 말해봐.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제한을 주면 이 아이가 그 질문을 듣고 그때부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딱 하나만 골라봐.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한된 질문을 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이게 2번째이고, 3번째는 질문을 할 때 있어서 대답을 기다리시지만 마시고 먼저 제안을 해주신 것도 좋습니다. 질문을 할 때 엄마는 혹은 아빠는 이 부분이 여기 작가가 이 둘을 헤어지게 만드는 거 싫더라, 이런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엄마 아빠의 대답을 듣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부담감이 많이 아이들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해도 되구나.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저도 수업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친구도 이렇게 대답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좀 더 자극하고 그럼 나는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답변을 내놓거든요. 덧붙여서 제가 영어 질문 독서법에는 질문 2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용 질문, 책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 그리고 생각 질문.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예시 들었던 게 이렇게 생각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학부모님은. 네. 궁금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독서 프로그램에 퀴즈도 보고 하시는 건데, 이 퀴즈들의 단점은 언제, 그리고 누가, 무엇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in과 cause and effect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했어로 해서 이 내용을 복기해 볼 수 있게 하면은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남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 사건이 뭐가 일어났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작가가 이 사건을 왜 심어놨고 여기서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짚어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 질문 독서법의 핵심은 질문이지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 한국어가 가장 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어로 책을 읽고 한국어로 말을 할 때 가장 이 뇌의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질문해 주시는 건 저는 오히려 더 적극 추천드리고 네. 영어는 정말 언어의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직접 해줘야 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한국말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까지 도움을 주고 싶다 하면은 이제 챗GPT를 사용하시건 아니면 이제 다른 도움을 통해서 영어로 변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챕터북 정도 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 정체기가 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2점대, 3점대 레벨 많이 정체기 오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다독한다고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 how라는 질문 여기서 해주시면 또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 해보게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한 챕터마다 주인공이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 순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찝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 질문 다 너무 좋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영어 회화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우리 어른들도 영어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영어를 어느 정도 보면 해석도 하실 수 있고 영어를 많이 공부해온 업적이 있지만 네네네. 말을 하려고 하면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네.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영어는 회화는 많이 뱉어볼수록 늘 수밖에 없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화상 수업 네. 같이 일단 말을 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Any idea what the word expand means? Expand means that getting larger or getting larger in the land it occupies. 두 번째로는 뭐 영어 유치원이든 영어 단기 어학연 수준 혹은 엄마표 영어든 이제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의사소통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실력이 안 느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피드백이 이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어땠어? 이런 평범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 늘 쓰던 표현만 쓰고 네네. 늘 틀리는 건 늘 꼭 똑같이 틀리거든요. 네. 이때는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말이 안 나오면 몸짓, 행동으로 하고 그리고 소리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래? 혹은 이 표현 말고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볼래? 이런 식으로 제안해서 기다려 주시고 이 아이가 생각해내는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도 결국 습관이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만 하면은 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어느 정도 다 의사소통은 할 수는 있고 어느 정도 올랐는데 요 이상을 안 느는 거가 고민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때는 피드백이 꼭 필요하다. What did you do over the weekend? I played during the weekend. Okay, one more time, team. Please read this one again. During. 태민아, 너 이번에 토크스테이션 화상 수업 들어봤는데 이런 건 정말 기억에 남는다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선생님이 좀 제가 잘 몰랐던 단어를 좀 천천히 한 번 더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지갑을 영어로 몰랐는데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갑이 뭔데? 원래 어떤 상황에서? 그 물건을 가져와서 영어로 말하는 그런 수업을 했거든요. 네, 기억에 남는 데 도움이 됐고. 선생님이 해줬던 칭찬 중에 기억에 남는 칭찬. 와우, 팀, great!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노출. 그러니까 말을 할 정도가 되면은 노출을 오히려 줄여주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출은 계속 가져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책에 소리 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영어 듣기 아니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는다든지 계속해서 좋은 영어를 듣는 것은 필요합니다. 선생님, 요즘에 원어민 화상과외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사실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만 있으면 양질의 이런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또 영어 교육자시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원어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좋다 측면으로 조금 생각나는 좀 특징을 좀 정말 추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화상 영어를 딱 들어갔는데 수업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들으실 네네네.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보이잖아요. 다 보이고 들리시는데 보통 아이가 한마디 하면 보통 원어민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외국어인 영어를 이 정도로 하네? 그래서 너무 다 잘하게만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칭찬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끝! 하고 바로 본인이 할 것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 짜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그것보다는 이럴 땐 이 표현하는 것이 좋아. 한 번씩은 아이한테 알려주고 그걸 아이가 소리내서 해보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습니다. 발화시켜주는? 네, 네. 정말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시간만 빨리 끝내려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그래서 정말 진도만 나가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말을 하게 하는지 그리고 말을 반복되게 틀리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땐 이런 어휘를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너무 좋죠.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 word expand means? Expand means that getting larger or getting larger in the land it occupies. I hold it like this. If I open it like that, I am expanding the elastic, right?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만 얘기하기보다도 네. 아이가 책을 좋아하면 그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돼서 내용을 같이 얘기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끌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은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꼭 책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좋아하는 넌픽션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그 주제들 하나씩 건드려 보면서 대화를 심층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죠.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선생님은 영어 교육 측면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에 진심이신 분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치동에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보셨잖아요.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측면에서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영어 독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모국어 독서를 말씀을 드리고 모국어 독서조차도 힘들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대화. 아까도 말씀드렸다니 밥상머리 교육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동에서도 이 대화할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 이 점수 내기가 바빠서 학습적인 거 공부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없는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상식적인 것들도 많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상식적인 부분들이 결국 문해력과 연관이 되잖아요. 네. 배경 지식이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점수도 안 나오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공부만 붙잡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공부도 안 되는 걸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대화하는 시간을 늘 가져주시는 것. 그게 가장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인용해드린 토크스테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